안녕하세요. 사랑하는 2학년 옥동중 학생 여러분, 역사쌤 박진주입니다. 이 영상은 방학 중에 올리려고 했었는데요. 선행학습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개학 뒤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4-5 고려 문화의 발달인데요. 고려 문화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콕콕 집어가지고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 전기, 고려 후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고려 전기에는 귀족 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그 중에서 불교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었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많이 보호를 했고요. 그리고 의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문종의 넷째 아들로 일종의 왕자님이었죠. 근데 이 의천은 불교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종파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좀 더 이제 경전, 책을 중요시하는 불교 경전, 불교 책을 중요시하는 교종이랑 그 다음에 선종이라고 해서 우리 그 신라 말에 배웠을 거예요. 그 좀 더 개인 참선 수행, 좀 이제 좀 더 수련을 쌓는 걸 중요시하는 종파가 바로 선종이었는데 이 두 가지 종파가 서로 대립을 하다 보니까 불교가 발달하는데 좀 이제 별로 뭐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겠죠. 그래서 의천이라는 사람이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해가지고 새로운 종파인 해동천태종을 창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유학도 같이 발달을 했었는데 특히 광종 때는 관료들을 뽑는 과거제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성종 때는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렸었는데 거기에 핵심 내용이 유교로 정치를 이제 행하십시오 하는 내용이 있었죠. 유교 정치 이념이 확립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교랑 풍수지리설이 있는데 특히 이 풍수지리설은 묘청이 이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라고 하던 서경천도 운동에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고려 전기 예술 경향은 좀 더 이제 화려한 귀족 중심의 귀족적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불교 문화재가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귀족적, 불교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석탑은 그 이제 돌로 쌓은 탑을 말하는 거죠. 신라 때는 3층 석탑이 많이 만들어졌다면은 고려 때는 좀 더 화려하게 다각 다층탑, 좀 더 각도 이제 뭐 팔각 이런 식으로 각도 많고 그 다음에 층도 높은 이런 다각 다층탑이 유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불상, 부처님의 그 석상을 말하는 거죠. 보통은 돌로 만들거나 아니면 뭐 위에 금으로 덧씌우거나 그러는데 이때 고려 때는 철로 이제 불상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고려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고려청자, 이때 자기공예, 도자기공예가 많이 발달을 했었는데 특히 고려청자가 그 이제 상감청자라고 해가지고 그 피치 색깔, 굉장히 오묘한 민트 색깔도 아닌 것이 뭔가 파란색도 아닌 것이 오묘한 예쁜 색깔이 있어요. 사진으로 첨부하면 좋았을 건데 132쪽에 보시면은 그 상감청자, 고려청자의 색깔이 나오고요. 여기서 상감기법이라 해가지고 청자 위에다가 무늬를 새겨놓은 것을 이제 상감기법이라 부르고 그렇게 해서 만든 청자를 상감청자라고 부릅니다. 자, 호족의 힘이 느껴지는 거대한 석불들이라고 해서 당시 이제 고려 초기에 각 지방의 유력한 세력이었던 호족들이 이제 그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석상을 크게 만들었어요. 막 16m 넘고 뭐 이런 석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보세요. 굉장히 머리도 크고 굉장히 개성적으로 많이 만들었죠. 이게 이제 호족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역동적인 기운이 넘치는 석불을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 후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때 불교계가 점점 이제 부패하게 됩니다. 뭐 돈도 먹고, 뭐 술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팔고, 뭐 이제 그 각종 비리 같은 것도 저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진울이라고 하는 스님이 무신직권기에 등장을 했었는데 수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 개혁 운동을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종파인 조계종을 창시를 했었고요. 지금도 우리 그 이제 불교계에 보면은 조계종이라고 많이 이제 보일 거예요. 이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다는 게 이게 그 앞에 의전이랑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고려 후기 때는 성리학이라고 해서 새로운 유학의 형태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 성리학은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학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수용을 했었는데 신진사대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당시에 원의
일본의 그 이제 세력이었던 권문세족을 비판을 했었고, 새로운 정치 질서와 사회 건설을 주장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죠. 그 다음 이때 인쇄술도 발달을 해서 그 몽골, 원나라, 몽골이 침입을 했을 때 그걸 불교의 힘으로 물리치려고 팔만대장경을 이제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금속활자도 발명을 했는데 이 금속활자는 뭐냐면은 그 이제 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글자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는 나무판에다가 전체 책 내용을 다 새겨 넣은 다음에 이제 잉크 같은 거, 먹물 같은 걸 묻혀서 팍 찍어냈는데 이게 똑같은 글자를 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속활자는 금속으로 이제 하나하나 글자를 따로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합해서 이제 잉크를 묻혀서 찍어내면은 그게 이제 또 책이 되겠죠. 썼던 글자는 또 다시 나열해가지고 찍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만들어서 찍은 책이 상정고금 예문이랑 그 다음에 직지심체 요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무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화약 제조법을 터득을 해가지고 이제 그 중국에서 배워온 걸 토대로 해서 왜구를 무찌르는데 굉장히 큰 활약을 했습니다. 일본 애들을 무찌르는데. 그래서 고려 문화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중요한 내용만 언급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